뭐야 이게 한국이라고요? 미친 것 아닌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납득이 안 돼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영국의 한 수석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에 오열하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븐 크로프트입니다. 저는 항상 영국의 디지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저는 영국 최고 수준의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는데 매일 동료들이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의 놀라움에 대해 자랑했어요. 저는 우리 기술이 최고야. 다른 나라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거의 제 자신에게 너무 확신을 가진 것처럼요. 어느 평범한 아침 사무실에서 저는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은 평범한 업무 업데이트나 다정한 인사가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성과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이메일에는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과 놀라운 공공 서비스를 갖추었고 심지어 사람들을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한국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우리는 영국에서 최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제 자부심 때문에 저는 그 이메일을 대충 넘기려고 했지만 제 속에서는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라는 속삭임을 들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 이메일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을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작은 먼 나라라고 상상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읽어보면서 제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은 흥미로우면서도 조금 무서웠어요. 저는 어쩌면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음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자부심 때문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무엇을 발견할지 전혀 확신은 없었지만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짐을 싸고 11시간짜리 비행을 준비했어요. 편안한 영국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길고 지루한 줄은 없었고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빠르게 읽어주는 기계와 친근한 미소로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로봇들을 보았어요. 공항 전체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쾌한 소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을 걸어다니면서 제 안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구시대적인 방식의 작은 나라를 기대하고 왔는데 대신 기술이 삶을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곳을 보았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혁신의 흔적이 있었어요.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 음식을 주문하기 쉽게 해주는 스마트 키오스크,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 행복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마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봐요.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무시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이 나라의 활기와 흥분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그곳은 단순히 화려한 기계 장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술이 사용되는 세상이었어요. 출구를 향해 걸으면서 제 머릿속은 질문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또 어떤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배우고 탐험하며 이 나라가 어떻게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날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생각을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모험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기술과 자부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도착홀을 나오면서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영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는 밝고 깨끗한 공간과 사람들이 빠르고 즐겁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활기차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저도 모르게 설렘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서로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가장 눈에 띈 것은 공항 곳곳에 배치된 첨단 기계들이었어요. 긴 줄과 느린 체크인 대신 몇 초 만에 얼굴을 인식하는 세련된 장치들이 있었어요.
로봇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승객들에게 도움과 길 안내를 해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았어요. 마치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친근한 조력자가 되어준 미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 스마트 키오스크에 다가갔어요. 제가 다가가자 화면이 켜지며 한국어와 영어로 환영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버튼 몇 개를 눌렀더니 시스템이 순식간에 탑승권을 출력해 주었어요. 이렇게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라고 생각하며 마음 한켠에 따스한 감탄이 피어났어요. 공항을 계속 걸어 다니면서 저는 주변의 기술과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가족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비행 정보를 확인하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고,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다음 연결편을 찾기 위해 디지털 스크린을 두드렸어요. 심지어 연세가 있으신 승객들도 첨단 시스템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계셨어요. 이 기술은 연령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설계된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큰 디지털 지도 옆에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그 지도는 공항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터치하면 식당, 라운지, 수화물 찾는 곳 등 각 구역의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시스템에 담긴 세심한 배려와 정교함에 매료되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단순히 화려한 기계 장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모든 과정을 더욱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어린 자녀들을 둔 한 가족이 탑승구로 가는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친근한 로봇이 다가와 금세 옆에 붙은 화면으로 명확한 길 안내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부모님들도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설계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기술은 위압적이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 다가왔어요. 또한 공항을 따뜻하게 느껴지게 하는 작은 디테일들도 눈에 띄었어요.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왔고 조명도 은은해서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간단한 언어와 심볼로 된 명확한 안내판들이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작동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출구를 향해 걸어가던 중 두 여행객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들은 이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여행이 얼마나 쉬워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분은 예전에는 비행기를 놓치거나 길을 잃는 게 걱정됐는데 지금은 공항 자체가 모든 걸 책임져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귀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 모든 발전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출구에 도착할 무렵 저의 처음의 회의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접근 방식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인상적인 시스템들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흥미와 설렘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영국에서 온 무시했던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의 경이로움을 배우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호기심 많은 탐험가가 된 느낌이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국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 모두에게 더 밝고 연결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공항을 떠난 후 저는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수원에는 유명한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가 있어서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삼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잘 몰랐어요. 버스가 분주한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간판에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기술을 보게 될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삼성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건물은 크고 밝았으며 유리로 가득했어요. 마치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거대한 컴퓨터처럼 보였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로비는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친절한 직원들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는 혁신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캠퍼스 관리자 이재훈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재훈님은 친절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삼성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저희는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이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새로운 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어요. 이재훈님은 저를 캠퍼스 내부 투어로 안내해 주셨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많은 연구실과 사무실을 지나쳤는데 그곳엔 바쁘게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컴퓨터 칩을 연구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의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시험하고 계셨어요. 한 스테이션에서는 3나노미터 크기의 칩을 만드는 기계를 보았어요. 그 정도의 세밀함과 정밀함은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이재훈님은 이 칩은 너무 작아서 손바닥 위에 수십억 개를 올려놓을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작은 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술과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였어요. 투어 도중 이재훈님은 엔지니어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사용해 새로운 부품을 설계하는 방도 보여주셨어요. 큰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로봇이 춤을 추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은 기계가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기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바로 미래구나라고 속으로 감탄했어요. 캠퍼스 곳곳은 창의성과 노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이재훈님께서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하기 쉽고 사람들의 일상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혁신은 가장 큰 기계나 가장 빠른 컴퓨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이전의 기술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기술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재훈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팀워크를 발휘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분은 인턴부터 가장 경력 많은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같은 팀워크의 개념은 아이디어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제 고국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문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이 혁신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곳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삼성 캠퍼스를 떠나면서 저는 강한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기술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놀라운 혁신들을 더 많이 보고 이들이 어떻게 매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삼성 캠퍼스에서 신나는 방문을 마치고 저는 서울 중심가로 발걸음을 옮겨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한 곳은 전통적인 학교 건물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센터처럼 보이는 현대적인 고등학교였어요. 건물은 크고 주로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밝은 디지털 간판과 학생들을 환영하는 다채로운 배너들을 보았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복도는 넓고 자연 채광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이 세련된 태블릿을 들고 스마트한 교복을 입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분위기는 제가 고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학교와도 달랐어요. 접수대에서는 박은영 교장 선생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저희는 학습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세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박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내부를 안내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메타버스룸이라고 불리는 교실이었어요. 교실에는 책상과 칠판 대신 디지털 놀이터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학생들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마치 과거로 떠난 현장 학습처럼 고대 유적지를 탐험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큰 인터랙티브 스크린 앞에 모여 함께 수학 퍼즐을 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몰입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는 여기서 가상현실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학습을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요. 학생들이 역사, 과학, 예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미래 교육에 대한 희망이 제 마음을 감돌게 했어요.
메타버스룸을 둘러본 후 우리는 현대적인 컴퓨터실로 이동했어요.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고 각 기기는 큰 중앙 스크린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께서 주변을 돌아다니시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고 계셨어요. 저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이 모여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고 있는 모습도 봤어요. 선생님께서는 모든 학생이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내부를 계속 둘러보면서 저는 이곳을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작은 디테일들도 눈여겨봤어요. 디지털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작품, 공지사항, 그리고 선생님들의 격려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각 교실은 편안한 좌석과 밝은 색감으로 꾸며져 있어 활기차고 즐거운 느낌을 주었어요. 모든 교실에는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몇몇 학생들이 디지털 펜을 사용해 스마트보드에서 문제를 함께 풀고 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투어 내내 저는 학교가 수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학생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박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통적인 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목표는 디지털 기술이 읽고 쓰는 것만큼 중요해질 미래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교육에서의 기술은 선생님이나 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새로운 신나는 차원을 더해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나서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이 기술을 통해 교육을 더욱 재미있고 인터랙티브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살아 숨쉬고 모든 학생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였어요. 교육은 기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새로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예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미래지향적인 학교 방문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갖게 된 존경심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은 단지 컴퓨터나 가상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최고의 도구를 사용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학교를 나서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로 알려진 판교였어요. 거기로 가는 길에 저는 거리마다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젊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신나게 대화하고 새로운 앱과 디지털 제품에 관한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마치 모두가 큰 모험의 한 부분인 듯한 설렘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판교에 도착하자 저는 스타트업 지원센터에서 최도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도윤님은 활기차고 밝으셨고 판교에서는 많은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놀라운 디지털 도구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아이디어를 공유하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웃게 만들었고 이곳의 팀워크 정신이 참 단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센터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창업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한 방에서는 한 무리의 젊은 분들이 큰 화이트보드 앞에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활기차고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웃음과 끄덕임이 넘쳤어요. 마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창의력의 폭풍을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한 창업자분께서는 일상 업무를 도와줄 새로운 앱의 프로토타입도 보여주셨어요. 간단하면서도 영리한 그 아이디어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결국에는 엄청난 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스타트업 지원센터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송도 스마트시티로 향했어요. 송도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도시였어요. 송도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거대한 컴퓨터처럼 도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높은 빌딩들, 푸른 공원들,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간판들이 카메라와 센서 네트워크로 모두 이어져 있었어요. 거리들은 깨끗했고 모든 것이 마치 리허설된 춤처럼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송도에서는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송민수 국장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국장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송도에서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교통, 에너지, 심지어 쓰레기 수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모든 센서와 장치가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도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통 흐름,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그래프와 지도 형태로 나타나 있었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 상황에 반응하며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바쁜 거리를 걸으며 송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디테일들도 눈에 띄었어요. 스마트 가로등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졌으며 디지털 키오스크는 사람들이 근처 식당과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인도 위에서 로봇이 소포를 배달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송도의 기술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공원에서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이 공공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본 때였어요.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연과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점수를 얻을 때마다 웃음과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기술이 단순히 업무나 비즈니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기쁨과 학습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판교와 송도에서의 하루 동안 저는 깊은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 섞인 마음으로 한국을 보러 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창의력, 에너지,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판교의 스타트업들은 작지만 큰 꿈을 품고 있었고 송도의 스마트시티는 기술과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이곳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아늑한 카페에 앉아 오늘 겪은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열정적인 젊은 창업자들, 관제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거대한 기계처럼 원활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를 생각했어요. 한국은 비즈니스 리더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밝고 디지털화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돌보고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한국의 모습에 제 마음은 깊은 존경과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 여정의 한 부분은 제게 영원히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혁신은 일상에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줄 때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스타트업과 스마트시티를 탐험한 긴 하루를 보낸 후 저는 마지막 목적지인 서울의 디지털 정부 전시회로 향했어요. 한국 정부가 모두의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될 생각에 설렘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큰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친절한 안내원들이 가득한 밝은 로비가 저를 맞아줬어요. 벽에는 디지털 아트와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과 첨단 관제실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거대한 디지털 도시 지도가 있었어요. 이 지도는 교통부터 에너지 사용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있었어요. 스크린 위로 선과 숫자가 움직이며 도시가 얼마나 분주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안내원께서는 이 시스템이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배려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저는 시민들이 스스로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키오스크들이 있는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에서는 사람들께서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공과금 납부, 각종 서비스 등록, 심지어 허가 신청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키오스크가 간단한 질문들을 해주더니 몇 분 만에 영수증을 출력해 주었어요. 이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더 깊이 둘러보던 중 저는 디지털 혁신실의 최준영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최준영님은 친절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어 주셨어요. 저희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긴 줄을 없애고 서류 작업을 줄이며 모든 국민이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고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은 있지만 이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국민을 향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최준영님의 진심 어린 열정 덕분에 기술이 공동선을 위해 쓸 때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으로 초대받았어요. 그 방에는 거대한 스크린에 병원, 학교, 교통, 심지어 공원까지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의사들이 환자 기록에 즉시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현재 상황에 맞춰 수업 계획을 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시민들이 고장난 가로등이나 누수 같은 문제를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정부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며 몇몇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할머니께서는 스마트폰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주치의와 연락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께서는 디지털 서비스 덕분에 생활이 한층 간편해졌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기술은 젊은 사람이나 기술에 정통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령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시회를 마치고 조용한 한 구석에 앉아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기술이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설계된다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자부심만 있었던 과거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디지털 도구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감명받고 영감을 받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전시회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와 스크린들의 모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얼마나 첨단인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것이며 고국에서도 모두와 이 따뜻하고 연결된 미래의 긍정적인 비전을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